안녕하세요. 노인 전문 상담사 30년차 강효순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70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렇게 살 겁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을 만나면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7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80대가 되면 신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60대, 70대는 사실상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예요. 제가 상담했던 김명수 할아버지는 87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 선생, 내가 70대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돌았을 거야. 지금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있기도 힘들어. 85세 박순자 할머니는 딸내미 용돈 준다고 내 약값 아끼지 않았을 거야.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라고 하셨죠. 통계를 보면 8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돈 관리, 인간관계,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은 것 순이에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후회를 하고 계실까요? 65세 이후에 꼭 바꿔야 할 첫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은 노후 행복의 절대 조건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무릎이 아프시다면 수중운동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짜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금 1g만 줄여도 혈압이 내려가요. 채소와 단백질 균형 있게 드시고 물 한 잔 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기검진도 꼭 받으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며 미루다가 큰 병을 키우십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습니다. 마음 건강도 챙기셔야 해요. 우울증은 노년기 가장 큰 적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 하나씩 적어보세요.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이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돈 관리예요. 실제로 70대 이후에는 생활비보다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라도 돈 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제가 상담했던 78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나 자신한테는 한 푼도 안 썼어.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라고 하셨어요. 자녀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현명한 소비와 저축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큰 돈을 모으려 하지 말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세요. 은행 적금이나 국민연금, 주택연금 같은 안정적인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최대한 줄이세요. 70대에는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빚이 있다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큰 안정을 만듭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노년의 기쁨과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긴 영상이지만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위한 이야기니까요. 영상을 보다가 개인적인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째는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인간관계예요. 80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외롭다입니다. 가족과의 소통, 친구와의 만남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상담했던 82세 최영희 할머니는 남편과 50년을 살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니 너무 후회되었답니다. 조금만 더 대화를 나눴더라면. 가족과 대화할 때는 나 전달법을 활용하세요. 너는 왜 연락도 안 해? 보다는
내 소식이 궁금해서 연락했어 라고 말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세요. 친구와의 만남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코로나 이후로 사회적 고립이 더 심해졌어요. 주 1회라도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안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외로움을 많이 덜어줍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영상통화도 있잖아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요. 손주에게 부탁해서 한 번만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정말 편리해요. 지금 제 상담소에서도 80대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봉사활동이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내 삶에 의미를 더해주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줍니다. 우리 동네 75세 김기철 할아버지는 주 2회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봉사를 하세요. 그 덕분에 우울증도 치료되고 매일 활기차게 생활하신대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건 평생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예요. 나이 들었으니 이제 그만. 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70대는 새로운 취미와 배움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상담했던 76세 박명수 할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우연히 도예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유명한 도예가가 되어서 전시회도 여셨답니다. 이렇게 재밌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배움의 기회가 많이 있어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그림, 노래, 글쓰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 수밖에 없어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더 성장시켜 줍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73세에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워하셨지만 6개월 후에는 자유형까지 마스터하셨답니다. 디지털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배우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상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로 중요한 건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이에요. 70대가 되면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럴 때 삶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 보세요. 제가 상담했던 79세 정순례 할머니는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자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왔대요. 그때 우연히 들른 복지관에서 자서전 쓰기 수업을 듣게 되었고 지금은 본인의 삶을 책으로 엮어 손주들에게 남겨주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지혜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피하려고 하시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도 미리 정리해 두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찾아서 해요. 때로는 화분에 물 주기, 때로는 이웃에게 전화 한 통. 그게 제 행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건강, 재정, 인간관계, 배움과 도전, 삶의 의미. 이 5가지만 잘 챙겨도 여러분의 70대, 80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사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한 작은 운동,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제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진실이 있어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숲, 반갑게 인사해준 이웃. 이런 작은 행복들을 적다 보면 하루가 더 풍요로워져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만났던 82세 박동훈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하지만 항상 웃으시며 왼쪽은 못 써도 오른쪽은 멀쩡하잖아 라고 말씀하셨죠. 그 긍정적인 마음 덕분에 재활치료도 빨리 효과를 보셨고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신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실 거예요. 그때 왜 하필 나에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세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이런 생각들이 건강과 행복을 해칩니다. 여러분,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70대, 80대라고 해서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자신을 위해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세요. 제가 상담했던 김영자 할머니 76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시다가 7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나셨어요. 제주도 바다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런 아름다운 곳을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신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가보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종이에 적어보고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너무 거창할 필요 없어요. 동네 끝에 있는 공원에 가보는 것도,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모두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 87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92세에 첫 전시회를 연화가 할머니도 만나봤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젊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10분 걷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혜 담은 노후와 함께라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